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 가격 오르내리는 거 보면 정말 정신없죠? 아마 경험해 보셨거나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변동성이 정말 크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변동성을 좀 잡아보려고 나온 게 있다고 들었어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디지털금 이런 표현도 있던데 스테이블 코인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최대한 쉽게 풀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스테이블 코인,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이름처럼 안정적이다, 이게 다인가요? 네, 핵심은 이름 그대로예요. 스테이블, 안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몇십 %씩 오르내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 달러 같은 우리가 아는 그런 법정 화폐 있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딱 1대1로 고정시키려고 만든 암호화폐예요. 아, 1대1로요? 예를 들면요? 네, 대표적인 게 테더, USDT나 USDC 코인, USDC 같은 건데 이게 이제 1코인이 항상 1달러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흥미롭네요. 근데 그 1달러 가치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약속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방식이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가장 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게 법정화폐 담보 방식이에요. 법정화폐 담보요? 그건 어떤 거죠? 네, 말 그대로 발행사가 코인을 발행한 만큼 실제 달러나 유로 같은 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거예요. 1코인당 1달러씩 딱 맞춰서요. 가장 확실한 방법 같긴 한데 근데 자료 보니까 이것도 논란이 좀 있던데요. 발행사가 정말 그 돈을 다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 안 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그 준비금 증명,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신뢰의 문제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방식은요? 다음은 이제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는 게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다른 코인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는 거죠. 다이라는 코인이 대표적이고요. 코인을 담보로 또 다른 코인을 좀 불안하지 않나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바로 그 위험 때문에 보통 담보를 훨씬 많이 잡아요. 뭐랄까, 100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면 150달러어치 이더리움을 맡겨야 하는 식으로요. 이걸 초과담보라고 하죠. 아하, 안전장치를 두는 거군요. 그리고 또 담보 없이 하는 방식도 있지 않았어요?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알고리즘 방식인데요. 이건 좀, 담보 없이 그냥 알고리즘으로 코인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1달러에 맞추려는 시도였어요. 시도였다고요? 그럼 지금은 잘 안 쓰이나요? 네. 이게 2022년에 그 테라 루나 사태 때 한번 크게 무너졌거든요. 시장 충격이 오니까 가격 방어가 전혀 안 되고 신뢰도 같이 무너지면서 뭐랄까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신뢰를 잃었어요.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컸던 거죠. 그 유명한 사태가 있었군요. 그럼 결국 지금은 법정화폐나 암호화폐 담보 방식이 주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얘기해보죠. 단순히 안정적이라는 것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역할, 또 하나는 현실 경제와의 연결. 오, 네. 아주 좋은 분류네요. 먼저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뭐랄까, 시장의 안전핀 같은 거죠. 안전핀이요? 네. 시장에 막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때 투자자들이 다른 코인 팔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손실을 피하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현금 확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락장에서 자산을 지키는 용도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디파이, 그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는 거의 기축 통화처럼 쓰여요. 대출이나 예치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안정적이니까 이자 대상 같은 것도 예측 가능하고요. 시장 내부의 안전판이자 윤활유 역할이네요. 그럼 이제 현실 경제, 즉 바깥 세상과의 연결점은 뭔가요? 이게 또 중요하죠. 바로 국경 간 송금에서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줘요.
기존 은행 시스템은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걸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싸게 24시간 아무 때나 보낼 수 있거든요. 와, 그건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특히 해외에 돈 보낼 때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금융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국 화폐 대신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보관하거나 해외랑 거래할 때 쓰기도 하고요.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새로운 활용처도 많겠네요. 뭐 게임 아이템 거래나. 네, 맞아요. 게임 내 결제나 보상, 아니면 특정 플랫폼 전용 화폐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도 활용될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던데 당연히 규제 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졌거든요. 주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다 합치면 수천억 달러는 그냥 넘어가고 거래량도 엄청나요. USDT나 USDC 같은 건 거래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코인 중 하나예요. 규모가 커지니 당연히 정부가 신경 쓸 수밖에 없겠군요. 네, 금융 안정성 문제도 있고 소비자 보호나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자료에 뭐 지니어스 액트 이런 말도 있던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법안이 논의 중인데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자격을 제한하고 100% 준비금을 확실히 갖추고 투명하게 감사받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세상에서도 유지하려는 의도도 좀 보이고요. 그렇군요. 한국은요? 한국은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됐고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규제를 담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발행할 수 있나, 자본은 얼마나 필요하고, 담보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겠죠. 국제적인 움직임도 있겠죠. 네, 금융안정위원회 FSB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같은 기능, 같은 유형이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규제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안정적인 코인을 넘어서는 역할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게 전통금융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될 거라고 봐요. 다리요? 네. 아무래도 달러 같은 법정화폐 기반이니까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좀 더 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랄까,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금융 포용성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전통 금융과 새로운 기술 사이의 가교 역할. 흥미로운데요. 또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프로그래머블 머니, 즉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요. 그건 뭐죠? 스마트 계약이랑 결합해서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된다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건 배송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대금이 결제된다거나 프로젝트 목표 달성하면 보너스가 지급된다거나 이런 식이죠. 와, 그건 정말 미래적인데요?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겠어요. 그럼 궁금한 게 나중에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 CBDC를 만들면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CBDC가 나와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나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CBDC가 스테이블 코인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공존할 가능성이 높군요. 네, 물론 아직 해결할 과제는 많죠. 말씀드린 규제 문제도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하고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해킹 같은 보안 위협도 계속 신경 써야 하고요. 국가마다 규제가 다른 것도 문제고요. 네, 오늘 자료들을 통해 쭉 살펴보니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단순한 가격 안정 수단을 넘어서 암호화폐 세계와 기존 금융을 잇고 어쩌면 미래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성이 참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결제, 송금, 디파이 등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우리 금융생활 속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이 당신의 일상적인 돈 거래 방식 아니면 화폐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 가격 오르내리는 거 보면 정말 정신